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퇴근 후 짬을 내서 취득한 자격증 하나가 우리의 직업을 바꾸고 커리어를 바꿉니다. 살을 빼고 몸짱이 되면 나를 거들떠도 안 보던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집니다. 기업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금세 도태되고 치고 올라오는 신규 진입자들에게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에 우리 대부분이 변화에 실패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성공담을 듣습니다. 밤새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찾아가 세일즈했다. 공부하느라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와 같은 자신의 성공이 의지력과 노력 덕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처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지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쓰레기 같은 의지력을 돌이켜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 이하의 의지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성공이 강인한 의지력 덕분일까요? 자신의 성취를 신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지력과 노력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책 레더의 저자 벤 티글러는 우리가 매번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면 의지가 정말 약한 사람도 누구나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주요 동인과 우리의 행동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능력, 동기, 환경에 의해 나타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행동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있어야 하며 그 행동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은 얽히고 얽혀 서로 연결되는데요. 예를 들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운동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주변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은 환경이면 함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잘하게 되겠죠. 결국 능력, 동기, 환경을 잘 조절하여 방향성을 이끈다면 우리의 행동도 변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변화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뇌가 습관적,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행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보다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뇌가 고통, 불편함, 상실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편안함, 즐거움, 새로운 획득보다 불편함, 고통, 상실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계법인에서는 컴퓨터를 2년마다 교체해줬습니다. 매일 엑셀을 돌려야 하기에 좋은 성능의 컴퓨터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게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이유로 프린터 드라이브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후배에게 파일을 메일로 보낸 다음 전화를 걸어 방금 메일 보낸 것 출력 좀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습관적 행동에서 못 벗어나고 잠깐의 불편함이 싫어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면서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말하지만 막상 환경이 변하면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사를 가면 금세 그 지역에 적응하고 결혼을 하면 곧바로 새로운 삶에 적응합니다. 이직을 통해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너무나 귀찮아하지만 막상 이직을 하면 금방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행동이 작동하는 원리와 우리의 행동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자가 고안한 변화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변화의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는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이 목표, 2단이 행동, 3단이 지지대입니다. 이 사다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동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나 결과, 지향하고 싶은 발전입니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단은 우리가 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행동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며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행동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단은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지대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도 행동을 지속하도록 돕는 지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실행 목표가 아닌 학습 목표여야 합니다. 실행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목표입니다. 반면 학습 목표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이죠. 예를 들면 1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것이라는 실행 목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이상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학습 목표가 됩니다. 학습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성공 또는 실패가 아닌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목표와 업무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기업의 고객 친절과 업무 효율성은 대표적으로 상충되는 요소입니다. 돈 많이 벌기와 아이와 놀아주기도 서로 상충되는 요소입니다. 모두 중요한 가치이기에 포기할 순 없지만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업무 효율이 개판이 되고 업무 효율만 신경 쓰면 고객 불만이 제기됩니다. 아이랑 놀아주자니 돈 벌 기회가 날아가고 돈 벌다 보니 아이와 점점 멀어집니다. 이럴 땐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디즈니 파크의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디즈니 파크에서는 1번 안전, 2번 공손한 태도, 3번 공연, 4번 효율성,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대로 직원들이 움직여줍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으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다리의 두 번째 단인 행동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까 살펴본 행동 동인인 능력, 동기, 환경이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내가 할 능력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길 원하는지, 현재의 환경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탑에 오르고 성공한 사람들은 강한 인내심과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결단력을 지녔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탁월하고 비범한 성품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 사례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주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야 하는 일을 즐기라는 뻔한 말보다는 내가 즐기는 일을 찾아 행동하여 목표를 향해 도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다리의 세 번째 단인 지지대입니다. 목표와 행동을 계획하지만 결국 또 실패하는 게 우리입니다. 지지대는 이런 요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테면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과자를 덜 먹기 위해 꺼내기 힘든 곳에 보관하거나 운동을 더 자주 하기 위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는 넛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감시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가 오늘 계획했던 일을 실행했는지를 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크만으로도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지대는 최소 3개 이상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운동하기란 행동의 지지대를 설정하기 위해서 친구와 운동 약속 잡기, 퇴근하면 바로 운동복 갈아입기,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기 등 여러 가지 지지대로 나의 행동을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레더를 통해 우리가 변화하기 위한 사다리를 알아보았고 이 사다리는 목표, 행동, 지지대로 구성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다리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2가지 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다리를 내려갔다가 사다리를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사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탑니다. 즉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목표를 행동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그런 다음 지원 방법을 세팅합니다. 그 다음 행동 단계에서는 사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타는 것이죠. 행동을 지원해주는 지지대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원하는 행동을 시도하면서 목표를 향해 다가섭니다. 사다리를 오르면서 중간마다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나약하고 게으른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돌리곤 하죠.
하지만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굳센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매번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신에게 실망했다면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즈니스 코치 벤 티글러의 변화의 사다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